안녕하세요. 김혜니 법무사입니다. 오늘은 개인회생 진행을 할 때 내 보증금 유지 가능한지, 혹시나 내 보증금까지 털어서 변제금에 투입해야 되는 것은 아닌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개인회생의 장점은 내 재산을 유지하면서 변제금만 잘 내면 된다. 이게 장점이라고 소개를 하죠. 하지만 여기에는 조건이 숨어 있습니다. 그 조건이 뭐냐면요. 청산가치는 보장해야 된다. 결국 가용소득으로 60개월까지 변제하는 것으로 변제계획안을 짜봤지만 이것이 내 청산가치에 못 미친다면은 내 재산을 팔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청산가치는 뭐죠? 청산가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판결을 받고 그것을 집행권원으로 경매에 넘기면 채권자가 자기 채권에 만족을 받을 수 있잖아요. 채권자들의 이 기대감을 하루아침에 채무자가 개인회생 신청했다고 해서 물거품으로 만들 수는 없죠. 채무자가 재산을 유지한다고 해도 채권자가 판결문을 기초로 해서 강제로 뺏어갈 수 있었던 재산이니까요. 그래서 재산 가치만큼은 채권자에게 변제를 해야 한다는 뜻이죠. 오늘은 주제가 보증금이니까요. 내 보증금을 얼마나 청산 가치에 넣어야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 볼게요. 네, 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신용대출을 받았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신용대출을 받았다면요. 임대차 계약이 끝났을 때 이 보증금은 온전히 내 지갑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재산을 사실은 내 재산으로 전액 평가를 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법에서는 최소한의 주거는 보장하기 위해서 보증금 중 일정액을 보호해 주는데요. 이것은 청산가치에 반영하지 않아도 돼요. 서울의 경우에는 1억 6,500만 원의 임대차 계약을 했다. 그러면 그중 5,500만 원은 청산가치에서 제외됩니다. 이것은 소액 임차인으로서의 보호를 해주는 건데요. 만일 소액이 아닌 1억 6,500만 원이 아닌 그 이상의 고액의 임대차 계약을 한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다행히도 서울회생법원에서는 5,500만 원을 한도로 면제재산으로 신청을 한다면 그것을 받아들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개인회생 신청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내 보증금 중 5,500만 원은 청산가치에 포함되지 않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억 6,500만 원이 내 청산가치가 아니고요. 그 중에서 5,500만 원을 제외한 1억 1,000만 원이 내 청산가치가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담보대출을 한번 예로 들어볼게요. 내가 받은 대출이 신용대출이 아니라 질권 설정을 했거나 아니면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에 채권 양도 양수가 되어 있다. 이것은 담보대출로서 별채권으로 취급이 되는데요. 임대차 계약이 끝났을 때 은행에서 바로 내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 재산으로 기본적으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청산가치에 들어가지 않으니까 변제금이 올라가지는 않겠죠. 다만 개인회생 변제금과 별도로 대출금의 이자는 상환을 계속 하셔야 되는 거죠. 담보대출금이 1억이고 계약한 보증금액이 1억 6,500만 원이라면 1억 6,500만 원에서 5,500만 원은 소액 임차인으로서 보호를 받고 담보채무인 1억 원을 제외를 하게 되면 결국 1,000만 원만 내 청산가치가 되는 것입니다. 생각보다 이 주택임대차 보증금은요. 청산가치에서 제외가 많이 되기 때문에 사실 실무상 보증금이 많이 잡혀서 보증금을 처분하는 경우까지는 잘 없습니다. 그런데 임대차를 통해서 거주하는 것이 아니라 내 집을 소유하고 있다면 소액 임차인으로서의 보호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재산이 많은 것으로 평가가 되어서 게다가 이 사람이 만약에 소득이 적은데 집 때문에 청산가치가 많이 잡히게 된다. 그러면 결국 이 부동산을 처분하는 것으로 변제계획안을 짜야 되는 거죠. 다음 영상에서는요, 이 전세 대출금을
탕감을 받을 수 있는지, 또 계속 그 집에서 거주를 할 수 있는 것인지 이것도 한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